안녕하세요.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기 쓰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주말에는 언니의 일기 말고 언니가 읽은 책이나 영화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언니가 읽은 책은요, 일본 작가의 단편소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입니다. 오기와라 히로시라는 작가고요. 나중에 이 책으로 상도 받습니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고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집어들었는데 거기에 김난주라는 번역가가 옮겼다고 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읽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번역가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일본어 번역한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은 책인데요. 6편의 단편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저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가 계속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출간이 됐고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제목만으로도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보인대요. 세상에, 저 바다 엄청 좋아하는데. 이야기는 한 청년이 이발소를 찾아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해변에 있는 작은 마을, 그 중에 언덕 높은 곳에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그냥 집을 개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발소를 나타내는 원통형 간판이 겨우 이발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젊은 남자는 이발소 안으로 들어가요. 미리 예약을 했고요. 이발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요, 손님도 이발사도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은 지겹지 않고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이발사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다를 보면서 이발을 할 수가 있지요. 나이가 든 이발사는 머리를 깎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 이발사의 얼굴을 보니까 입술 양 끝에는 깊게 파인 주름이 있는데 눈가에는 주름이 없어요. 네, 손님을 많이 대하면서 미소를 지은 탓일까요? 이 이발사는 여기에서 가게를 한 지 1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발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발소에서 머리카락 치우는 일부터 아버지의 잡일 심부름, 여러 가지 일을 도왔죠. 그런데 전쟁이 나요. 그리고 마을이 폐허가 됩니다. 아버지도 주인공도 더 이상 이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이발사는 동네를 떠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은 접고 할 수 있는 이발소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19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심부름만 했는데 겨우 이제 머리를 깎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다가 곧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손님이 줄었어요. 이 이발사는 신타로 스타일이라는 머리를 잘 자르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덕분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이발소에는 만화책을 보면서 기다리는 아이들, 텔레비전이나 장기를 두면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항상 북적북적 했고요. 그때쯤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발사라는 직업이 천천히 기울어져 갔죠. 옛날식 이발소는 하나 둘씩 망해갑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날 아내를 때립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혼을 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시 이발소를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위험 부담은 많아지지만 성공할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기다리는 데를 호텔 로비처럼 만들고
막 실력이 있는 종업원을 고용을 해요. 이렇게 이발소를 바꾸고 나니까 막 손님들이 막 북적북적합니다. 다른 데보다 비싼데도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다가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유명한 배우가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발소는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남자는 이제 욕심을 부려서 2호점을 냅니다. 그때쯤 아주 어린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점점 사라졌어요. 2호점을 실패를 하면서 그 종업원과 싸워요. 종업원이 독립을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 남자는 안 된다고 싸우다가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내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남아있겠다 했지만 이 남자는 아내와 자기 아이의 삶을 위해서 억지로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도 이발 일을 하고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요.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발 일을 시작을 했고 이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를 차리게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의 머리를 손질하고 머리를 감고 면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가 청년의 머리를 손질하다가 가마가 참 묘한 곳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가마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거의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 뒤에 흉터는 어린 시절에 다친 흔적이냐고 묻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죠. 이 이발사는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아들이 자주 가는 놀이터에는 돌이 많아서 다치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자기 앞마당에다가 그네를 설치해 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감이 오죠. 이발을 마친 젊은 청년은 다음 주가 자기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청년에게 이발사는 축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고 해요. 앞머리가 잘 됐는지 신경이 쓰인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진짜 마음은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죠. 청년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아서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발소를 나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굳이 하지 않아야 하는 말들이 있죠. 아내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을 했던 이발사는 그렇게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이발사 생활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발사였어도 아니면 미용사였어도 바다가 보이는 데다가 정말 의자에 앉으면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니 거울로 바다가 보이는 이런 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었더랬습니다. 네, 이렇게 언니가 읽은 책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소설은 이렇게 잔잔하면서 그냥 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바다의 뚜껑도 그렇고 또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들도 그렇고 나중에 또 다른 소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저는 일기를 쓰러 갑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